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읽기와 도서관. 오늘은 좀 특이하지만 프로세스의 진화와 서비스에 관련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문화읽기를 얘기하고 도서관을 얘기하면서 왜 프로세스, 공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그것과 또 더불어서 서비스 얘기까지 하려고 하고 궁금하죠? 물론 이게 제가 의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라 약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제 나름대로 어떤 특정 논리 속에서 전개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공정이 뭘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가끔 예전에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얘기하면서 질문했던 게 있습니다. 문을 어떻게 열지? 손잡이를 돌린다, 당긴다, 열린다니. 꼭 그럴까? 어떤 문은 손잡이를 내린다, 민다, 아니면 손잡이를 잡는다, 당긴다, 민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몸으로 밀 수도 있고, 당기는 작업 이전에 관찰하는 행위도 들어갈 수 있고, 재밌는 얘기가 있죠, 우리. 옛날 어렸을 때 했던 퀴즈 게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실은 이게 전부 다 공정, 프로세스, 일의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어? 냉장고가 크면 되지. 그럼 다시 프로세스를 정리해볼까요? 냉장고를 키운다,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아니면 또 다르게 해석해보고 코끼리를 관찰한다, 코끼리가 생물인지 아니면 가공물인지 확인한다. 생물이면 아까 말한 냉장고를 열고 냉장고를 키우고 냉장고를 열고 코끼리를 넣고 문을 닫는다. 가공품이면 접는다, 줄인다, 바람을 뺀다, 냉장고 문을 연다, 넣는다, 닫는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만 가지고 수십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필을 하나 만들어도 연필 만드는 것도 다릅니다. 저는 연필을 나무를 동그랗게 잘라서 속에 구멍을 파고 흑연을 넣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군요. 연필을 반 조각 된 나무 토막에다가 호응을 파고 흑연을 심고 그 두 개를 마주 붙여서 만들더군요. 기술적 진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계가 어떤 기계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여지껏 했던 공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공정에 대한 얘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단위 일, 조각 하나하나 일을 수행하는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공정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포드가 자동차 일관 시스템을 개발할 때 했던 얘기가 뭡니까? 사람들이 전부 모여 앉아서 차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공정들을 전문가가 하나하나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개발하고는 사람이 곳곳에 서서 자기 일만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핸들을 차에다 붙이는 일이야. 그럼 이 친구는 자동차 문을 열고 핸들을 차 스템에다 붙이고 자동차 문을 닫고. 이게 자기 일입니다. 자기 공정이죠. 공정이 하나하나 전부 분해되어 있을 수 있지만 예전의 장인들은 그게 전부 다 혼자 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은 혼자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럿이 하는 것 같습니까? 분업처럼 되어 있죠. 굉장히 복잡한 일도 분업화시키면서 단위 공정의 신뢰성을 높여주고 일의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이게 공정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고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짐을 들여다봅니다. 근데 어느 날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워드 프로세싱이 되고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많은 것을 구현하게 되면서 문제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로봇팔을 만들고 공장에다가 공장에서 로봇팔이 움직이면서 일을 합니다. 공정이 더 잘게 쪼개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공정이 여러 개가 붙어서 하나의 커다란 공정으로 성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의 수월성과 비용과 효과를 따졌을 때 어느 게 좋은가를 설계하겠죠. 그 중간중간에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완전 전자동으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이 꼭 공장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운송을 통해서 매장으로 가고 매장에서 상품이 진열되어지고 판매원이 이용자에게 물건을 팔고 여기도 여러 개 공정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수금이 되어진 것들이 회사로 다시 입금이 되어지고 회계관리 쪽에 돌아가면서 그 안에도 또 여러 가지 공정이 돌아가겠죠. 전부가 다 따로따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자기의 고유의 공정을 갖고 있으면서 그 공정들이 전부 융합되어지기도 하고 세분화되어지기도 하면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ERP라고 들어보셨습니까?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입니다. 전사적 자원관리라는 말이죠. 즉 회사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연구하고 R&D 포함해서 이런 일들을 한꺼번에 볼 수 없을까?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이해 진행 척도를 따지고 중간중간에 여러 공정들이 따로따로 돌아가지만 그 공정의 시작과 결과들이 컴퓨터에 입력해주면 여기 있는 사람은 회사 일을 업무를 처음부터까지 전부 다 관리하면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 이득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손실이 얼마나 나오는지 불량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불량품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정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걸 눈이 빠지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ERP를 작성하고 ERP를 프로그램으로 옮기면 회사에서는 모니터링 할 수 있죠. 공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무엇이 딸리는지 그와 비슷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포스라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이 명칭 모르겠으나 포인트 오브 세일인지 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가게 가보면 마트에 가보면 입구에서 계산대가 쫙 있고 계산하고 탁 끝나면 모든 게 다 결제가 되고 끝나고 나가죠. 우리는 그러지만 회사 그 마트 입장에서는 물건의 재고가 얼마가 발생하는지 다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마트에 가면 직원들이 사람들이 붐비고 막 물건을 사는 속에서 물건을 계속 배열하고 있고 개수를 세고 있고 따지는 것. 아, 저 집은 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나 보다. 물건이 팔려나갔고 얼마의 물건이 들어왔고가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지고 연결이 안 되어 있구나. 우리 일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일을 보면 서류를 떼가라 하고 서류를 동사무소나 가서 떼오라 그러고 왜 나 신분 보장을 그렇게 해주지? 지금은 많이 자동화되어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제 신분도 확인이 되어지고 제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과거 이력도 나오고 물론 여기에는 이제 보안 문제가 따라붙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잘 관리를 하면 괜찮게 관리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에 뭐가 진짜 중요한 일이지? 회사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가? 아니면 시내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일이 중요한가? 물론 다 중요하죠. 근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관리가 되어지고 통제가 되어지고 모니터링이 되고 수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거기에 뭐가 작동하냐면 기록이 작동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문서화되어지고 문서화되어진 것들이 컴퓨터 내부에서 비교되어지고 모니터링 되어지면서 의사결정을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CIO, CKO라는 직종이 생깁니다. Chief Information Officer, Chief Knowledge Officer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그걸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느냐에 대한 얘기들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말한 공정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할 때는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는 것들이 기계가 개입하면서 점점 대규모 단위로 넘어가고 물론 기계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공정이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 눈에는 커다란 한 덩이의 공정이 되는 거죠. 포드 자동차가 처음에 부품이 들어가면 끝에서 자동차가 나오는 것이 하나의 큰 공정처럼 또 볼 수 있습니다. 공정은
어떤 특정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가 다 계층관계 속에서 다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공정을 그대로 카피에다가 시뮬레이션, 소위 연습하는 것처럼 게임하듯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게임하듯이 쭉 돌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하는 많은 컴퓨터 게임들의 대부분이 그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자를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조우하고 무엇을 갖고 싸우고 옛날 보드게임에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원과 관련된 것. 얼마만큼 자원을 투입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에 대한 얘기. 같은 자원을 투입했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은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게 다 공정과 관련된 얘기죠. 결국 이걸 전부 다 놓고 보면 공정이란 것을 잘 조합해서 하나의 커다란 공정을 시뮬레이터처럼 만들어내면 그게 ERP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기계화되어지고 자동화되어지면은 실제 공장이라는 큰 덩어리 하나 속에 아니 배달까지도 요즘은 무인 자동차를 통해서 로봇들에 의해서 다 배달되어지고 한다면 결국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정이라는 것이 진행되겠구나. 그걸 다르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모니터상에서 일어나겠구나. 근데 실제 현장에 가만히 요즘 일어나는 걸 보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이건 뭐지? 여긴 노무도 안 들어가고요. 제가 말한 노무는 이렇게 실제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생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들이 가게 돌아다니는 것을 그래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면서 주문이 들으면 그 주문 가게에 오더를 내리고 그 오더를 받은 주인이 또 다시 배달원을 부르면 가까이 있는 배달원을 지정해주고 배달원이 내가 가겠다 하면 가고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참 찾아보면서 하나의 거대한 공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걸 하나의 덩어리 지어서 얘기한다면 서비스를 하는 사람. 서비스도 모아서 하나의 공정처럼 우리가 전개시켜가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겠구나. 그걸 한 자리에 모아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겠구나. 재밌지 않습니까? 참 기계화 안 되지만 물론 기계화가 안 되는 대목들도 있습니다만 AI 시대가 오면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치밀해지고 사람도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정교하게 그리고 아주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기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 전 단계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어느 순간 기계화가 되어지거나 분업화가 되어지면서 내가 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해지고 일의 업무도 그 공정도 굉장히 짧고 수월한 것들 그러니까 고도의 숙련성을 갖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로 사람들을 채워서 저임금으로 확실히 배치만 하면 일이 돌아가는 그래서 미래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을까 놓고 보면 장인이 인기가 있다. 지금은 장인 어떻습니까? 대접도 못 받습니다. 그렇게 힘들어 만든 물건을 100만원, 1000만원 받고 싶은데 자기 노동력을 생각하면 기계에서 생산되어지고 나는 것들은 몇십만 원이면 물건을 하나 살 수 있으면 이 장인이 살아남을까요? 근데 이 몇십만 원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매달렸던 많은 사람들이 기계가 자동화되어지고 공정이 좀 더 자동화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죠.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장인이 필요합니다. 왜? 장인의 일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의 개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개성을 가진 물건들이 점점 더 귀하고 비싸지겠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표준화 작업입니다. 근데 이건 표준화 작업 속에서도 일을 수월하게 해서 계속 개선해 가겠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뭘까요? 업무 매뉴얼, 업무 편락, 사용, 조립 설명서, 사용 설명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작동하는 일도 아니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일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잘 정리되어진 공정 설계도 있는.
프로세스를 전개시키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접근한다. 어떤 걸 조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해라. 그래서 결국 일은 크게 양분해 놓고 보면 실제 현장에서 돌아가는 현업이 있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어떻게 제어하고 있고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 가면서 계속 성장해가고 변해가는 이런 쪽의 일들이 있죠. 도서관 업무도 가만히 보면은 너무 익숙한 것 같고 너무 전문적인 것 같지만 예전에 도서관들은 전문적이었죠. 책이 수천 권, 수만 권이 쏟아져 나오면 저 책들을 어떻게 배열할까를 자기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성향에 따라서 분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분류 체계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많은 도서관, 농촌에 있는 도서관, 시내 중심에 있는 도서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도서관, 공장지대에 있는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달랐고, 대학 도서관도 그럴 것이고, 대학 도서관도 어떤 학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갖고 있는 책들이 다 달랐겠죠. 당연히 분류도 거기에 맞춰서 달라져야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효율을 생각하고 비용을 생각하면서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표준화되어지면서 공정은 단순화되어지고 공정이 단순화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비숙련 노동자, 비전문 노동자도 충분히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사서는 지금 완전히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죠. 예전에 배울 때 사서는 전문직이라고 배웠는데 어느 순간 사서가 하는 일은 잘 정리되어진 공정 속에서 아주 쉬운 일들을 조각조각 나눠서 하고 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는 전산화되어지고 기계화되어지면서 사서의 일은 창구를 지키는 일, 대출 반납을 받는 일, 질문을 받으면 그냥 단순히 접수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룰 속에서 전달하는 일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지나면서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보면은 진짜 단순화시켜가고 있는 것이고 규격화시켜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매뉴얼을 얘기하다 보면 이게 다 공정이네. 그 서비스가 곧 공정이고 공정이 곧 서비스가 되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정 얘기를 한 것은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이 자기의 위치를 한번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얼마나 기계처럼 공장처럼 돌아가는지 아니면 도서관의 업무가 도서관의 본질이 기계와 공장처럼 작동하는 것이 맞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고자 이런 얘기를 한번 엮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